스타북스 오늘의 책은 토지의 경제학입니다. 이 책은 한국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인 부동산 문제를 토지의 중요성과 특수성에 초점을 맞춰 고찰한 책입니다. 토지 문제 전문가인 저자 전강수가 현대 경제학자들이 토지를 무시하게 된 원인을 폭로하고 토지 이론과 투기의 경제학을 쉽게 풀었었습니다. 신고전학파로 대표되는 주류 경제학계에서 소홀히 다뤄온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 사상을 상세히 소개하는 동시에 역대 정부들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경제학자도 모르는 부동산의 비밀, 토지 경제학의 저자인 전강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토지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쓰셨고요. 예. 이 토지 경제학이라는 그 이야기 자체가 예. 일반 사람들한테는 좀 생소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예. 이 책을 출간하게 되신 어떤 계기는 무엇인가요? 예. 제가 이 토지나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좀 시민운동에 좀 참여를 했었는데요. 예. 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워낙 이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데 예. 이 부동산 문제를 두고 이 소위 부동산 전문가들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다른 이야기를 예. 강하게 예. 그것도 줄기차게 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오랫동안 줄기차게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왜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된다든지 합의가 된다든지 그러지 않을까 하는 예. 답답함이 좀 있었어요. 예. 이거는 결국은 이론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을 했지요. 이론의 문제. 예. 그래서 조금 쉽게 쓰면서도 이론의 문제를 명확하게 좀 써서 예. 이런 관련 논의의 혼란상이라 할까 이걸 조금 정리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교수님도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토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보수와, 소위 얘기하는 이제 보수와 진보 양쪽 간의 어떤 그 접근법, 해결법이 둘 다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책에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각각 있을까요? 그 보수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보수는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무조건 시장에 맡겨라.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시장 만능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아요. 시장 만능주의.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나 토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성질 이런 것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일반 상품 시장이나 자본 시장을 대하듯이 그냥 시장에 맡겨두면 시장이 알아서 다 자기 조절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반대편에는 이제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개입해라. 정부가 개입하라. 근데 뭐 개입도 어떤 방식의 개입이냐 하면 직접 가격을 규제해라. 뭐 이런 이제 주장을 계속해서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보수는 그런 시장 만능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같고 진보 쪽은 이제 이런 가격 규제 만능주의 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까 교수님 말씀에도 잠깐 나왔는데 토지가 좀 특수성이 있는 재화인 것 같고요. 어떤 특수성이 있을까요? 일반 재화나 자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사람이 만든 거죠. 근데 이제 토지는 아시다시피 사람이 만든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부 자원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한다고 해서 더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공급이 또 고정이 돼 있고요. 또 이동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어느 곳에서 토지가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곳에 토지를 더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을 증가시키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고요. 사람이 만든 물건들은 어떤 물건이라도 마모되어서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토지는
영원히 아, 된다는 그렇군요. 또 예. 특징도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너무나도 뚜렷한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이제 시장이나 경제에 나타나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 그 움직이는 원리나 효과가 일반 재화나 자본하고는 너무 많이 달라요. 아, 예, 그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특수한 재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토지를 다른 그 재화들처럼 완전히 사적인 소유의 대상으로 삼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유재산 제도가 원칙이죠. 그렇죠.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사유재산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 자기가 만든 것은 그 사람이 전적으로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토지는 만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토지에서 생기는 가치도 보면 소유자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는 공급이 고정돼 있어서 필요하다고 또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재화나 상품이나 재산을 사적 소유로 하듯이 꼭 그런 방식으로 토지를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좀 특별하게 취급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자본주의의 큰 어떤 원칙에 위배되는 건 아닌가요? 위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헌법상 토지 사유제가 원칙인데요. 동시에 토지의 공공성을 강하게 규정한 소위 토지 공개념 조항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헌법상 조항으로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토지 사유제를 허용하면서도 또 이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요.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국토의 물론 도시국가입니다만은 90%가 국유지거든요. 90%나 국유지인가요? 싱가포르는? 홍콩은 전부 국유지이죠. 또 핀란드나 이런 나라는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핀란드 수도 헬싱키 같은 경우는요, 시정부가 그 도시 영역 내 토지의 60몇 %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토지를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도록 해야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 그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싱가포르, 홍콩, 핀란드 이런 데는 얼마나 자본주의를 훌륭하게 발전시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군요. 이제 부동산하고 토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투기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투기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에는 어김없이 거품이 생겨나고 또 그에 따른 붕괴가 생겨나는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결국은 다 투기로 인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투기라는 것은 역시 사람이 땀 흘려 일해서 소득을 벌기보다는 그냥 불로소득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그렇죠. 탐심이 누구에게나 있죠. 그 탐심이 있는데 어딘가에서 불로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이제 거리로 몰려들게 된다는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즘 현대 경제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유동성의 이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과잉으로 공급이 되면 그것이 이제 투기를 위한 실탄이 되어서 실제로 그 투기 열풍에 불을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제 사람의 탐심이 있고 실탄이 있어도 실제로 토지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실제로 올라가지 않으면 또 그게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올라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경제가 발전하면 소위 경제 자체의 요인에 의해서 토지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걸 보고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대가 생기는 거죠. 땅값은 올라가네. 앞으로도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이제 믿음이 일반화되면 이 세 가지가 이제 결합이 되면 투기 열풍이 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투기 열풍이 불다가
그게 계속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죠? 꺾이게 되는데요. 예.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한참 투기 열풍이 불다가 지금 꺾여가지고 맞습니다. 곤란을 겪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 승자의 저주라는 승자의 개념으로 저주요. 예,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투기를 위해서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막 몰려듭니다. 그럼 부동산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지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걸 구입할 때 자기 돈으로 할 수도 있고 대출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뭐 무리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컨대 원래는 한 5억짜리 부동산인데 투기로 인해서 10억이 됐어요. 10억짜리를 무리하게 돈을 조달을 해서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지불해야 되는 이자 비용이 상당할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구입하는데 성공한 사람을 승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구입하는데 성공했다는 것 때문에 현금 흐름상에서 적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자 비용이 워낙 높아지니까 그 부동산을 어디 누구한테 빌려준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임대료가 그만큼 안 나오거든요. 근데 부동산 값이 계속 올라갈 때는 버틸 수 있습니다. 예. 안 되면 뭐 중간에 팔아서라도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적자가 누적되니까 이게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내놓기 시작하면 이게 올라가던 속도가 주춤합니다. 아, 그렇군요. 시간이 좀 가면 정체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체하는 걸 보고는 가만히 있어봐, 이거 부동산 값이 그렇게 많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네 하는 기대가 오히려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파는 사람이 늘어나지요. 예. 그렇게 파는 사람이 늘어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부동산 가격이 꺾여서 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시간에 길고 짧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더 투매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붕괴가 시작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책에서 가장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하게 다루셨던 챕터 중에 하나가 진보와 빈곤 다시 읽기였던 예. 것 같고요. 굉장히 예. 저도 마음에 많이 와닿는 그 이야기들을 많이 봤는데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진보와 빈곤을 집필한 그 헨리 조지라는 예. 인물이 이제 생소한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예. 어떤 인물이었나요? 이분은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예. 뭐 사회운동가이자 또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는데요. 예를 들면 뭐 톨스토이 같은 사람, 예. 그리고 영국 페이비안 협회의 시드니 웹이라고 하는 예. 사람, 예. 또 중국의 국부라고 하지요. 손문, 예. 손문에게도 영향을 주고요. 여러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예컨대 아까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이 헨리 조지의 책을 읽고는 그 인생 후반부 25년을 헨리 조지 사상을 전파하는 일에 다 바쳤습니다. 예. 잘 안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책에 있는데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톨스토이는 직접 자기가 출판사를 만들어가지고 헨리 조지의 그 연설문이나 팜플렛을 수백만 부를 인쇄해가지고 예. 러시아 전역에 이렇게 배포를 하고 완전히 열혈 팬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이 대안을 당시 러시아에서 채택하지 않으면 망한다. 계속해서 그 당시 정치인들에게 경고하고 편지 보내고 예. 그랬던 그런 맹활약을 아. 했었지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예. 대단한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헨리 조지의 사상이 예. 지금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니까 단지 네. 낡은 이론으로 치부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이제 사실 사회주의가 붕괴해 버렸고요. 예. 이제 또 자본주의도 그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계속 위기라고 하고. 예. 예. 특히 2008년 이후에 너무 금융위기의 여파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대안 체제, 대안 어떤 이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 여러 가지 형태의 제3의 길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헨리 조지의 이론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제3의 길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장점도 살리고 예. 사회주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등성도 살리는 예. 그래서 그 둘을 잘 조화시켜서 예.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작금의 이 경제 위기가 사실은 어디서 출발했냐 하면 부동산에서 출발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미국의 서프라임 서브프라임, 예. 크라이시스가 예. 이게 부동산 예. 거품이 생겼다가 꺼져서 예. 생긴 문제거든요. 그런데 현대 경제학에서는 이 토지나 부동산을 이론화시켜서 다루는 장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참 큰 문제인데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이 헨리 조지의 사상은 좀 지금 복원시켜서 예. 현대적인 논리나 개념으로 만들어서 다시 좀 연구하고 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부동산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경제학이 없거나 되게 취약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게 된 이유나 배경이 있나요? 원래 그러진 않았고요. 예. 고전학파 아담 스미스 이래의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안 그랬어요. 그런가요? 예. 예. 토지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고 예. 또 이 토지와 이 거시경제와의 관련성이나 이런 것도 잘 파악하고 있었고 예. 또 지주의 성격이 어떤 건지도 알고 있었고 토지에서 생기는 소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예. 알고 있었고 예. 그리고 헨리 조지가 고전학파가 끝나가고 이제 새로운 경제학의 어떤 흐름이 시작될 당시의 사람인데 예. 이분이 나타나서 이제 그 고전학파의 토지 중심의 경제학을 완성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19세기 말에 이 신고전학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영국의 신고전학파는 괜찮았던 예. 것 같은데 미국의 신고전학파들이 미국에서 워낙 헨리 조지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니까 예. 이 헨리 조지의 경제학을 무너뜨리는 일종의 의도적인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 J.B. 클라크라고 하는 예. 사람인데요. 이 클라크는 미국 경제학계에서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 어느 정도 위치인가요? 클라크 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예. 그게 뭐 거의 노벨 경제학상 정도의 예. 그 어떤 위상을 인정을 가진, 예. 받고 있는 상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니까 미국 경제학계에서 클라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우리가 짐작할 수 예. 있죠. 이 사람이 헨리 조지를 비판하기 위해서 쓴 책이 무려 24권이라고 합니다. 클라크가 예. 대단하네요. 예. 예.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 경제학자였는데 예. 이 사람이 그렇게 헨리 조지 비판에 몰두했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헨리 조지를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뭐냐 하면 토지를 경제학에서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밀어내느냐. 토지나 자본이나 차이가 없다. 토지와 자본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방법을 썼어요. 또 뭐 자본의 개념을 또 새롭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예. 뭐 원래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을 돕기 위해서 활용되는 뭐 기계나 건물이나 이런 걸 가리키거든요. 근데 클라크는 자본이 그런 게 아니고 어디나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일종의 비물질적인 실체다. 자본이라는 것은 오늘은 기계도 됐다가 내일은 건물도 됐다가 모레는 토지도 됐다가 그런 게 자본이다 해버리니까 이 토지와 자본의 경계가 흐릿해져 버렸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클라크 한 사람이 아니고 복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협력을 했고 또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경제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경제학에서 토지가 추방돼 버린 것이죠. 헨리 조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아예 그냥 경제학에서 토지가 빠져버렸군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경제학 전공자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학 원론 책을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생산의 3요소 얘기거든요. 생산의 3요소가 뭐냐? 제가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학생들이 대답을 잘해요. 토지, 노동, 자본이 이거 모르는 학생이 없어요. 그래 놓고는 쭉 읽어가다가 보면 다시 생산 요소를 다루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기업 이론을 하면서 생산 함수라는 게 나와요. 거기에는
토지가 없어요. 아예 빠졌군요. 노동과 자본만 있어요. 예. 아예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경제학 교과서 끝날 때까지 예. 토지 얘기는 중간에 요소 시장을 다룰 때 한두 페이지 정도 나오고 그다음 없습니다. 경제학 원론 교과서가 그렇고 그러면 다른 과목이 있을 거 아니냐. 다른 건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경제정책론, 재정학 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단 하나가 예. 있어요. 토지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아. 거기서는 다루는데요. 예. 유감스럽게도 이 토지경제학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많지 않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경제학 4년 공부하고 혹은 대학원까지 다 공부하고 혹은 박사학위를 받아도 토지에 대해서 안 배우고 졸업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게 굉장히 많이 왜곡돼 있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게 심각한 문제냐 하면 예. 현실 경제에 토지와 부동산이 미치는 영향력이 압도적인데 그렇죠. 예. 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야 될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한다고요. 예. 못 배운 상태에서 그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해야 하니 이게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그러네요. 그 헨리 조지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헨리 조지는 진보 속 빈곤과 주기적 불황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으로 예. 토지 독점, 예. 즉 배타적 소유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그 해결 방안으로 예. 토지 가치 세제라는 거를 예. 주장했다라고 이제 책에서 예. 나와 있고요. 예. 그게 어떤 개념이 있고 예. 또 어떤 우수성이 있는 제도인지 그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토지가 사유화되면 토지에서 이제 가치가 발생하거든요. 예. 그래서 두 가지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 사용료 개념의 지대가 발생하고요. 지대. 예. 또 하나는 토지 그 자체의 가격, 매매 가격, 예. 집가가 발생하죠. 근데 이제 헨리 조지는 이 지대라고 하는 것이 그 토지 소유자가 가져갈 수 없는 소득이다. 이렇게 지대가요. 봤어요. 이렇게 봤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가능하면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옳다. 그걸 이제 세금으로 환수하게 되면 공공 수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다. 예. 그러니까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들, 뭐 소득세, 법인세, 뭐 등등 지금 우리 얼마나 많이 냅니까? 그거 다 없애라. 없앨 정도의 수입이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했지요. 예.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는 토지 단일세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현대 경제 관점에서 봐서는 그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예, 무리가 좀 있어 보이네요. 예. 정부가 규모가 이렇게 커졌는데 지대를 세금으로 다 환수한다고 해서 그걸 공공 수입을 다 확보할 수 있다. 그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그러나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소득을 가능하면 세금으로 좀 많이 환수하자 하는 이 주장은 오늘날에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가능하면 좀 경제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세금들은 깎아주는 것이 옳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감세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토지 지대에 대해서 세금을 좀 무겁게 부과해서 그것을 환수해서 요즘 뭐 복지 얘기가 아주 무성하니까 그렇죠. 그 복지 비용으로 좀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토지가치세, 지대세라고 하는 것을 부과하게 되면 토지 보유 비용이 높아지니까 지가가 안정됩니다. 그리고 투기가 일어날 소지도 많이 줄어들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제 다목적의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그런 토지 가치 세제가 굉장히 좋은 그 영향을 미치는 좋은 제도라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가능한 제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그 아까도 뭐 간단히 설명은 해주셨지만 그 배치가 전혀 안 되는 개념인가요? 자본주의의 어떤 토지 이제 그러니까 헨리 조지식의 어떤 이상적인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그거는 또 도입한다고 했을 때 무슨 저항이랄지 이런 것들이 심각하고 또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단기간에 도입하면 막 지가가 폭락해서 경제에 큰 그럴 수도 충격을 있겠네요. 예. 줄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러나 우리가 좀 정의롭고 효율적인 그런 사회를 그린다면 우리 사회의 하나의 표대라고 할까요? 예. 바라보고 나가야 될 토지는 공공성을 살리면 살릴수록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효율적으로 된다 예. 하는 어떤 믿음이랄까 예. 소망을 가지고 예. 가능하면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토지의 공공성도 살리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답게 만들어가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배치되는 게 아니라 병행이 될 수 있는. 예, 그쵸? 배치되지 않고 예. 오히려 더 서로 건전하게 윈윈할 수 예. 있는 그런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이제 뭐 헨리 조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그 부동산의 각종 정책들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교수님이랑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동산 대책이 사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예, 있고요. 예. 사실 뭐 5월 며칠 10일 전에 나왔죠. 나왔는데 그 어떤 게 좀 질문이 너무 포괄적일 수는 있는데 예. 어떤 정책이 정말 좋은 부동산 정책일까요? 이건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 부동산 정책에서는 역대 정부가 원칙 없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모든 정부들이 다 그렇게 원칙이 모든 정부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예. 예, 한둘의 예외는 예,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투기가 일어나면 막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잡으려고 하고 또 조금 침체한다 그러면 모든 걸 다 풀어가지고 부양시키려고 예. 하는 이런 원칙 없는 정책을 반복해 왔다.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 이건 정말 제대로 된 철학과 원칙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자꾸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올바른 철학이 있어야 한다. 올바른 철학. 그거는 이미 우리 헌법 가운데 들어있어요. 예.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토지의 공공성을 가능하면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이걸 정권을 잡은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토지 공개념을 하는데 이렇게 좀 졸속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되고요. 예. 막 정부가 무차별적인 규제를 하고 이거 아니고 공개념을 하되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시장 친화적인 예. 방식으로. 예. 토지 공개념을 해야 한다 하는 철학.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두 번째는 원칙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하면 부동산 정책 중에는 근본 대책이 있고요. 예. 단기 시장 조절 정책이 예.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주거 복지 정책이 있어요. 주거 복지 정책. 예. 예. 이것들을 좀 잘 구분해서 정책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단기 정책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거는 뭐 예를 들면 뭐 전매 제한이라든지 예. 혹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뭐 등등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강화했다가 풀었다가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정책이 있어요. 아. 그게 이제 근본 정책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 예를 들면 아까 토지가치세 정신을 받아들인 이런 보유세를 강화해 나가는 정책. 또 그걸 포함해서 개발 이익이나 불로소득을 좀 많이 환수하는 정책. 예. 이거는 무슨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권이 달라졌다고 해서 바꾸면 안 되는 거다.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는 초반에 제가 이런 싱가포르, 홍콩 얘기했습니다만은 토지를 가능하면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좀 사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를 확보해가지고 그걸 막 엉터리로 관리하지 말고 민간에게 임대해서 사용료 제대로 받고 하는 이거를 이제 토지 공공임대제라 그래요. 예. 그거는 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으로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우리 사회가 토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사회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건 변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근본 대책입니다. 예. 근데 이런 걸 하더라도 저 주거 문제나 부동산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회적 약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뭐 공공임대주택을 예. 많이 지어서 공급한다든지 또는 시장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보호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주거 비용을 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를 예. 지급한다든지 뭐 그런 정책을 병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종의 그러니까 정책의 하나의 패키지죠. 패키지. 예, 예. 패키지 정책으로 접근 안 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실제로 그 역대 우리나라 정부들의 그런 부동산 정책은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그 뭐 점수로 이제 책에는 표현하시기도 예. 하셨던데. 예. 좀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정부도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노태우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입니다. 예. 이 두 정부는 글쎄요,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릴 때 이제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펼쳤어요. 그렇군요. 토지 공개념 정책을. 그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뭐 원칙을 지켰다고 볼 수 있는 정부가 김영삼 정부입니다. 정부. 예.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가 경기가 좀 침체하는데도 부양책을 안 썼어요. 그래서 좀 괜찮았다고 보여요. 인위적인 부양책을 안 썼군요. 안 썼습니다. 그래서 90년대는 내내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예. 있었죠. 근데 좀 잘못한 정부가 김대중 정부, 전두환 정부, 이명박 정부가 잘못했어요. 이건 뭐 아까 비판했던 식으로 그러니까 냉온 당식 왔다 갔다 정책 쓰고 지금 철학이 없었던 거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예, 뭐 철학이 없기도 하고 또는 잘못된 철학, 예를 들면 시장 만능주의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밀어붙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앞으로 다음 정부는 이건 이제 부동산에 관해서는 너무 많은 경험이 쌓여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와요. 그런 원칙 있는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정책을 좀 수립해서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죠. 아까 그 여러 번 토지 공개념 이야기를 헌법상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역사가 좀 오래됐나요? 아니면 요번 그 새 헌법, 그러니까 87년도 헌법에부터 생긴 개념인가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완성되기는 87년 헌법에서 완전히 완성된 형태로 딱 규정이 됐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처음 나오기는 조금 유치한 형태로 나온 것은 1962년 헌법, 62년이죠 아마. 그 헌법에서부터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는 전 국토의 공공성을 높이자는 취지는 아니었어요. 뭐 농지와 산림 뭐 이런 걸 규정한 조항이었는데요. 그게 점점점 발전해가지고 87년 헌법에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토지 공개념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죠. 개념이 완성이 된 거네요.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교수님께서 책에 다음 정부의 그 정책들, 과제들을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지 보유세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것은 이제 그 헨리 조지 토지 가치세 정신을 좀 따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조금 무겁게 세금을 부과하자.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이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에는 좀 부담을 확 줄이고 토지 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무겁게 하는 쪽으로 가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역시 문제되는 것이 조세 저항입니다. 이제 지난 노무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도입하면서 큰 저항에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술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의 장기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토지 보유세 실효세율이 한 1%는 가야 되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부동산 가액의 연 한 1%는 보유세로 내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 무겁게 느낄 수 있는데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곳에는 벌써 1% 넘어 있고요. 또 물론 유럽 국가에서는 뭐 1% 안 되는 데도 있고 한데 우리는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실효세율이 지난 노무현 정부가 그렇게 애를 써서 한 0.2%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영국을 1%로 낮게 잡아도 부담이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네요. 굉장히 낮은 보유세. 수준입니다. 물론 우리보다 낮은 국가들도 예, 있지만 예. 그러나 우리같이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의 경우에는 적어도 1%는 가는 것이 맞겠다. 예. 미국에는 주에 따라서 4% 되는 데도 있습니다. 아, 4%. 그거는 뭐 예. 굉장한 거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려면 그 정도의 내가 부담은 하겠다라고 예. 하는 각오를 하고 아, 가지게 되는 예. 것이죠. 쓸데없이 막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이거는 이제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예. 예. 그 두 번째로 또 이제 다음 정부 과제로 제시를 하신 게 토지공공임대제도의 예. 도입을 말씀하셨는데요. 예. 좀 생소한 개념이기도 한데 아까도 예. 얼핏 말씀을 하셨는데 예. 어떤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공유지를 많이 확보해서 그거를 민간에게 임대해주자. 임대해주고 사용료를 걷자.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사용료 수입을 가지고 이 공적인 목적으로 또 특히 토지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 우리한테 친숙한 게 뭐냐 하면 지난 2009년인가 그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이 반값 아파트 법안을 그랬었죠. 통과시켰어요. 예, 통과시켰죠. 예. 그게 정식 이름이 토지 임대부 주택입니다. 아, 토지 임대부 주택. 예. 그건 뭐냐? 토지는 국가가 가지고 예. 위에 건물은 민간이 가지도록 예. 하자. 아, 그러면 전체 주택의 가격이 확 낮아질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토지는 안 주니까 그렇죠. 예. 건물값만 예. 주니까. 그래서 이름을 뭐 반값 아파트 이렇게 이상하게 붙였는데 예. 사실은 반값은 아니죠. 그렇죠. 건물값을 온값으로 받는 건데 그런 토지 임대부 주택을 좀 공급을 하자. 그렇게 하면 이제 토지를 계속 국가가 가지게 되니까 예. 토지로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막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예를 들면 뭐 이제 국공유지의 범위가 자꾸 넓어지면 도시 계획을 하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좀 지금부터 준비해서 가자. 그리고 앞으로 정부가 주택을 지어서 공급할 때는 지금까지는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공공택지를 마련해 가지고요. 땅을 그냥 민간 건설업자에게 팔든지 아니면 정부가 지어서 집을 팔아버리든지 예. 이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말고 예. 땅은 계속 국가가 보유하도록 하자. 음. 그 땅은 국가에게 황금알을 낳는 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부의 수입에도 얼마나 도움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땅은 국가가 가지고 있고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은 민간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만들자 하는 그런 제도지요. 그래서 주택을 공급할 때 앞으로는 땅까지 다 넘기는 그거 하지 말고 예. 가급적이면 토지 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든지 예. 아니면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서 그거는 이제 건물도 안 넘기는 예. 거잖아요. 예. 그렇게 좀 주택 공급의 내용을 좀 바꾸자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계속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네. 단기적인 운용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예. 어떻게 이렇게 정부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대응을 해서 움직였던 경제 주체들이 다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주택을 빚내서 구입한 사람은 그쵸. 하우스푸어가 맞습니다. 되어버렸고요. 예. 또 뭐 도심에서 뭐 각종 개발 사업을 벌였던 건설업자들은 지금 뭐 거의 뭐 도산 그렇죠. 하든지 도산 예. 일보 직전에 가 있고요. 예. 거기에 PF 대출 그렇죠. 해줬던 돈 빌려줬던, 금융기관들 예. 지금 줄줄이 도산하고 맞습니다. 있고요. 이제 그런 그동안 투기로 인해서 거기에 편승했던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부작용들, 잘못된 것들이 쌓여와서 터지는 거니까 이거를 어떤 한순간에 확 문제를 해결해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병이 생겨 있는 것이지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부담이 되거든요. 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수술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반발이 나오고 하니까 이 부담스러워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좀 살리는 방식으로 예. 계속 예. 건설업체도 살리고 또 PF 대출해준 저축은행도 살리고 예. 뭐 그렇게 이제 하려고 부양책을 쓰게 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그동안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지금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좀 고통스럽지만 그 수술에 들어가야 된다. 수술에 들어가야 예, 건설업도 좀 구조조정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또 이런 거기 PF 대출 해줬던 그런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 그거 빨리 해야 되거든요. 예. 환자를 눕혀놓고 그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단 그 예. 작업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러나 환자를 눕혀놓고 수술한다고 하다가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투기를 막기 위해서 동원했던 여러 가지 규제 조치를 예. 그런 거는 과감하게 풀어도 된다고 풀어주고. 생각합니다. 예.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시장 상황을 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조성하면서 수술에 들어가는 거 예. 그게 이제 제대로 된 해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지난 몇 년 사이 이걸 잘 못했어요. 많이 기회를 놓쳤군요. 놓쳤습니다.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와서 문제가 더 커져서 폭발하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판단하지요. 오늘 그 토지경제학이 교수님과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네. 더욱 그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공론화되었으면 하고요. 네. 그 끝으로 그 교수님께서 앞으로 더 연구하고 싶은 어떤 분야나 계획이 네.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 토지 문제를 외국에서는 정말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했을까 정말 많이 달라요. 네. 이 토지 부동산 문제가 나라마다 많이 달라요. 예. 물론 뭐 완전히 해결한 나라는 없겠지만 특히 이 유럽 같은 데 가보면요. 아주 훌륭하게 해결을 해놓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 핀란드 같은 나라는 물론 그 나라는 뭐 워낙 땅이 넓고 예. 인구가 적어서 그렇죠. 예. 우리보다는 훨씬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적지만 그래도 그 수도에 가서 보면요. 너무너무 쾌적하고 좋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임대주택에 살면 분양주택 쪽으로 아이들이 넘어가서 놀 수도 없어요. 네. 이런 그 아주 심각한 그죠? 맞습니다. 사회적 격리 현상. 이거 없어요, 핀란드에. 그냥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주택이나 혹은 토지임대부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섞여가지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조화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소셜 믹스가 실제로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이거 정말 큰 숙제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어렵지 않다. 좀 정부가 제대로 전공법을 쓰고 국민들이 좀 치러야 될 어떤 비용은 좀 치를 자세를 가지면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그런 쪽 연구를 좀 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토지 문제가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난제가 될 텐데 그렇죠. 기존에도 좀 해왔습니다만은 좀 더 그쪽으로 연구를 해서 좀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교수님의 그 토지 경제학 앞으로도 계속 많이 기대가 되고요.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시고 귀중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